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K영화 리메이크를 알아보고 이 일본 리메이크 중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군 원작 K영화의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를 국내에서 리메이크한 작품들은 꽤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반대의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류의 영향으로 일본이 한국 영화 드라마를 더 많이 리메이크합니다. 내가 살인범이다는 살인의 추억 속 범인이 세상에 나온다면 이라는 상상에서 시작한 범죄 스릴러물입니다. 이 작품은 2012년 한국 원작을 2017년 22년 후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일본에서 리메이크했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데뷔작 조용한 가족 또한 일본에서 리메이크된 바 있습니다. 1998년 한국 원작을 일본이 2001년 카타고리가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리메이크했습니다. 수상한 그녀 또한 딱 10년 전 이맘때 개봉해 700만 관객을 달성하며 크게 흥행했는데 일본에서는 2016년에 싱 마이 라이프로 리메이크됐습니다. 강동원과 고수가 투톱으로 나선 비주얼 폭발 영화 초능력자도 2010년 원작을 일본에서 2014년 몬스터즈란 제목으로 리메이크했습니다. 더 과거로 가보면 1998년 첫 개봉 후 2013년 재개봉까지 한 8월의 크리스마스는 개봉 당시 평단과 관객에게 모두 최고의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변두리 사진관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정원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던 그는 다림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허진호 감독과 배우 심은하의 데뷔작이었던 이 작품은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내 멜로 영화 베스트에 늘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국내 개봉 후 이듬해 일본에 소개된 이 작품은 일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는 이후 8월의 크리스마스가 리메이크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리메이크작 역시 원작과 마찬가지로 인생과 사랑,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그려내며 리메이크된 작품에서는 원작 캐릭터 정원과 다림의 심리 변화를 더욱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원작에서 보여준 절제의 미학에 일본 특유의 영상미를 더해 또 다른 감성을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지만 원작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허진호 감독은 초기 유웨이브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서 있었고 이 감동적인 그리고 물론 비극적인 로맨스는 당시에는 조금 다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평론가들의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컬트적인 팬층을 확보했고 영화는 배우 한석규가 대스타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8월의 크리스마스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작은 사진관 주인과 여 공무원의 짧은 사랑을 부드러운 영상으로 그린 순애 러브스토리다. 사진관에 모인 사람들, 어린이, 노인, 친구 등 인물들이 모두 친절하고 좋았다. 너무 허무하고 슬픈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밝게 행동하는 주인공 한석규의 연기가 멋지다. 예전 리뷰에 언급했지만 심은하는 청순하고 매우 아름답다. 화려한 스토리나 연출은 없지만 서로 생각하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명작이다. 일본 리메이크판은 아직 못 봤는데 나중에 볼 생각이다. 이 감독의 봄날을 간다를 보고 감동해서 이를 DVD로 보고 이번이 세 번째 감상이다. 어떤 기사에서 허진호 감독은 오주 야스지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기쁨도 슬픔도 담담하게 그려져 있다. 안타까움이 가슴에 남는 좋은 작품이다. 이 영화 엄청 좋아한다.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두 사람의 순수한 마음의 미묘함을 정중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있어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다. 벌써 25년 전 작품으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소박함이 놀랍다. 이것이 한국 영화입니까? 작품에 비치는 거리가 현재 한국 영화에서 보는 거리와 달라서 말입니다. 25년 동안 서울은 눈부시게 도시화되었다. 이 작품은 한국 영화라기보다는 현대 대만 영화에 가까운 소박함과 로컬 아시아 공기가 감돌지만 무시할 수 없는 명작이다. 한석규님이 연기하는 주인공은 임종에 가까운 사진가게 주인이지만 상쾌하고 적극적으로 사는데 그 모습이 매료된다. 순애는 안타깝기보다는 담담하게 그려져 있고
소소한 만남을 다룬 휴먼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휴대전화가 보급되지 않는 시대라 성립되는 이야기일까?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먹는 장면이 좋았다. 나도 나누어 먹고 싶다. 안타까움이 담긴 러브스토리다. 한류붐의 계기가 된 작품이란 것도 납득이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고급스럽게 조용하게 그린 작품으로 명작이다. 인생은 뭔가 아이러니해서 인생에 막이 내릴 때 사랑이 찾아온다. 그것이 보물인지 아닌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인공은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싶다. 비록 서로 사랑을 확인할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 더 쉬웠겠지만 서로 마음을 차근차근 확인해가는 느긋한 템포의 세세한 연출이 사랑스럽다. 주인공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연기 역시 무척 좋았다.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리모컨 사용을 가르치고 있다. 사소한 일이지만 울어버리는구나. 그의 분위기와 사진관의 모습이 멋지다. 좋아하는 영화라 DVD로 다시 감상했다. 연애 영화 중에서 톱클래스로 좋다. 이 두 사람의 절묘한 거리감 그리고 주연 두 사람의 연기가 훌륭하다. 안타깝고 아름다운 명작이다. 일본 리메이크 작품을 보고 이 작품에 겨우 도착했다. 30대 시한부가 20대 초반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라든지 기계치 아버지, 영정사진을 찍는 주인공과 할머니의 온화한 얼굴 등 울고 싶은 곳을 들자면 끝이 없다. 리메이크판을 본 후 보아서 좋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다. 홍상수의 다른 나라에서를 보고 있자니 왠지 오랜만에 이 영화가 다시 보고 싶어졌다. 간결한 컷과 각본 역시 좋다. 사라질 사람이 리모컨 사용을 가르치는 장면은 최근 한국 드라마에서도 재현되고 있었지만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 영화에 대한 찬사였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애수로 가득 차 있다. 대사도 최소로 배우 특히 주인공의 연기가 두드러진다. 나도 부드럽고 심플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고 싶다. 옛 한국 영화 좋다. 이 작품은 내 속의 베스트 5 작품이다. 일본에도 리메이크 되어 있지만 역시 오리지널이 좋다. 한석규 시문화 최고다.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이 없는 부드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는 순수한 비련 영화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나를 아저씨라 불러도 저항이 없어졌다.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다. 휴대폰이 보급되지 않는 시대에 사랑을 직접 말로 하지 않고 점차 거리를 좁혀가는 남녀의 모습이 흐뭇하다. 그만큼 영상도 음악도 느긋한 분위기로 좋았다. 영화의 주인공 배우의 장점이 배어 나온다.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는 안타까운 기분을 나도 잘 안다. 그 마음에 저절로 눈물이 난다. 지금은 잊혀져 버린 소박한 러브스토리로 시나리오를 무척 좋아한다. 역시 한석규는 부드러운 역이 어울린다. 최근 악역도 해낸 분위기인데 그냥 평범한 사람 역에 가장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주인공과 같은 입장이 된다면 그 고통을 숨기고 그렇게 온화할 수 있을까? 무리겠지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영화는 일본 감성에 딱 맞는 듯한 영화 같기도 합니다. 정말 잔잔하지만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는 명작 영화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